주거 기능이 유지 관리되고 있고 출입문이 독립적이고 화장실이 독립적이고 그리고 치사실이 독립적이다 라고 한다면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그리고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부분들이 다 주택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Don't worry, doctors. 안녕하세요. 대박병원 절세비법 저자 윤창인 세무사입니다. 원장 선생님들의 절세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도어너리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KMA TV 지방에 위치한 병원에서는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복리후생 관점에서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고요. 서울, 경기 지역에서도 기숙사를 제공하는 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 기숙사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세무상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직원의 기숙사 문제, 세금 문제 시원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원장 입장에서 직원 기숙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동산 건물을 취득하실 수도 있고요. 임차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취득 관련된 직원 기숙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 입장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기숙사를 취득한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기숙사, 저희들이 말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그리고 다가구,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이 있겠죠. 그리고 또 병의원에 부속된 기숙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갈려지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직원을 위해 취득한 기숙사가 세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크게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주택이 된다라고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없게 되고요. 또 종합부동산세 관점에서 해당 직원 기숙사가 주택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세금이 더 부과가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숙사가 과연 주택이 되지 않을 것인지 주택에 해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쟁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장님이 이제 주택을 취득한다, 기숙사를 취득한다 이렇게 얘기 되는데요. 그러면 이 주택과 기숙사가 세무상 쟁점이 되기 때문에 저희 대법원과 소득세법에서는 대법원에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주거로서의 기능이 유지 관리가 되고 있고 언제든 원장님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주택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설명드린 말씀이 대법원 입장에는 좀 굉장히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 소득세법 88조에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한 세대가 독립적인 출입문을 가지고 그리고 화장실도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치사시설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주택법이나 건축법 이런 다른 유사 관련 법령의 형태에 불구하고 공부상 용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기숙사로 등재가 되어 있건 상가로 등재가 되어 있건 오피스텔로 등재가 되어 있건 주거 기능이 유지 관리되고 있고 출입문이 독립적이고 화장실이 독립적이고 그리고 치사실이 독립적이다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그리고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부분들이 다 주택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이 현재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면 이 기숙사가 갑자기 주택이 돼버리는 겁니다. 물론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주택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주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들으시고 이 주택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원장님 입장에서 이제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 우리 병의형 건물에 부속된 기숙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같은 대지 권역 내에 이제 부속되어진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제 신축할 때 기숙사 용도로 공부상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부분 종업원들이 공동으로 생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출입문도 거의 공동으로 생활을 합니다. 물론 출입문 들어가고 각 방으로 좀 분리가 되어 있을 수는 있죠. 그리고 화장실도 거의 공동으로 생활을 하고요. 치사시설도 공동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속된 기숙사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게 이제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게 우리 지방에 보시면 아무래도 병의용 기숙사이긴 한데 관사처럼 활용되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표현은 기숙사지만 거의 관사인 거죠. 거의 원장님이나 이렇게 뭐 페이닥터 분들이 이제 기거하실 수 있는 건데 그 주택의 구조, 기숙사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거의 단독적으로 한 세대가 출입문을 단독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화장실과 치사시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사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기숙사 같은 경우는 이게 100% 주택이다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부속 기숙사, 그러니까 공장 기숙사라는 느낌으로 보셨을 때 거기하고는 다르게 주택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굉장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크게 취득했을 때의 기숙사는 이제 주택으로 분류가 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으시고,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 2주택자 이상으로 분류돼서 세금이 추가로 더 나갈 수 있다는 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딱 꼬집어서 요거 하나만 주의하면 된다. 그러면 기숙사다 아니다, 또는 뭐 집이다 아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꼭 핵심 포인트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취득한 기숙사일 경우에는 거의 제가 확률로 말씀드린 거 제 주관적인 표현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거의 주택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십시오. 정말 주택이 아닌 기숙사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공부상 기숙사용으로 이렇게 등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신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들이 정말 직원을 위해서 취득하시는 기숙사라 하더라도 우리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별도의 화장실, 그리고 취사시설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건물 형태라고 하면 우리 소득세법과 대법원에서는 주택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이 이 주택인지 여부에 따라서 2주택자, 뭐 3주택자, 그리고 비과세가 배제된다라는 세금에 큰 문제가 걸렸을 경우에는 주택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취득하실 때는 주택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취득하는 것이 현실적인 제 입장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병원 옆에 오피스텔이 하나 신축이 생겼는데 그거를 직원 기숙사용으로 취득을 하게 되면은 그냥 주택으로 간주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취득했을 때에는 당연히 원장님 입장에서는 오피스텔이 임대용으로 제3자에게 내보냈으면 이게 주택이 아니고 상가인 게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남한테 임대 주는 게 아니고 이 원장님이 직원, 뭐 페이닥터, 간호사, 직원 등에게 업무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러지만 주거로서의 기능 유지가 관리가 되고 있고 언제든지 지금 주거로서 실제 페이닥터나 간호사 직원분들이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주택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는 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실 겁니다. 병원 부속 기숙사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부속 기숙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약간 이제 공장 기숙사 개념의 느낌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이제 주택이 아니고 기숙사에 해당된다. 이 느낌으로 보시면 공장 기숙사는 공장의 동일 대지에 별도로 건물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 해당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출입문을 같이 쓰고 화장실도 같이 쓰고 취사시도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주택으로서 보지 않는 부분이고요. 우리 병의원 부속 기숙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공장 기숙사 개념으로 병원 내 동일 대지 같은 이제 권역 내에 붙어 있거나 인접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느낌의 이제 공장 기숙사라고 하면 주택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대부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속 기숙사라 하더라도 원장님 입장에서는 주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